안녕하세요. 바이윤진이의 인간의사예요. 오늘은 화장품 읽어주는 인간의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파우더 클렌징, 가루 파우더 클렌징을 한번 얘기해볼까 해요. 요즘에는 뭐 저자극 데일리 클렌징이라고 해서 많은 제품들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제품들이 정말 데일리로 쓰는 게 맞는 건지 또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효소 파우더는 어떤 성분들이 좋은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클렌징 제품들이 이제 요즘에 약산성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약산성이라고 말하면 뭐 일전에도 뭐 계속 귀가 아프게 말씀드렸지만 pH이 4.4에서 5.5 정도 되는 게 약산성이죠. 우리 이제 옛날에 기억을 더듬어 가면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종이라고 해서 종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시약에 갖다 대면 색깔이 변색이 됐었는데 이거 자체가 약간 연노랑에서 찐노랑 이제 연두색 직전까지를 저희는 이제 약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약산성이면 가장 좋은 게 내 피부 pH랑 가장 근접한 거. 이 때문에 이제 약산성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약산성 제품들이라고 해도 이제 파우더 클렌징 같은 경우 이제 흔히 이제 효소라고 하죠. 이 효소 자체를 가장 이제 흔하게 쓰는 게 파파야라는 열대과일 효소를 정말 많이 써요. 이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 가격도 이제 저렴하게도 잘 이제 대중화되게 나와 있기도 하고 이제 부작용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흔하게 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약간 이런 파파야나 파인애플로 만든 효소들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분들이 있어서 과도하게 각질이 제거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세요. 대부분 효소 클렌징으로 나와 있던 클렌징들 보면 거의 대부분 파파야 성분인 게 굉장히 많아요. 파파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육은 부드럽지만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분한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우리 이제 흔히 뭐 노폐물이나 이제 이런 피지 같은 거를 잘 녹여낸다고 하는데 이게 중성이랑 지성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닦이는 역할을 해주겠지만 민감성이나 건성인 피부인 분들한테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저같이 이제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이런 각질 제거 파우더 클렌징을 데일리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제품 소개차 데일리로 매일 써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건조하고 얼굴 당김 현상이 제품으로 복구가 안 돼요. 일단 기초 자체 세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에 이제 계속 야금야금 계속 이제 각질 제거를 한다고 이제 이 제품을 쓰다 보니까 내 얼굴에 피부막을 해줄 단백질 성분이 날아가서 이 제품을 발라도 계속 건조해요. 수분 이제 건조한 그 막이 이제 일정 시간이 돼야 생성이 되는데 이걸 매일매일 깎아내니까 굉장히 건조하더라고. 그러니까 중성이나 지성인 분들은 데일리로 쓰시는 거 괜찮을 것 같지만 저처럼 민감성이나 건성인 분들은 한 일주일에 2번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건성인 분들은 피지도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노폐물이 쌓이기는 하지만 지성인 분들에 비해서 얼굴에 흡착되는 흡착률도 사실 떨어져요. 얼굴에 무언가를 붓는다는 게 거의 이제 존재하지가 않죠. 약간 지성인 분들은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먼지가 얼굴에 잘 붙을 수는 있지만 지성인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클렌징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는 피부에 독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파우더 클렌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파우더 클렌징을 잘 쓰는 방법을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약산성이라고 해서 이 약산성 막은 세균들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줘요. 억제해주는 거죠. 그래서 먼지나 유해 환경으로부터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이에요. 수분 증발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근데 대신에 막아주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계속 오는 이런 모든 이제 먼지나 이런 외부 환경들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얼굴에 이제 남아있겠죠.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쌓이는 것을 세정해 주려고 쓰는 게 클렌징류고요. 비누나 클렌징을 사용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거품이 잘 나고 이제 이렇게 우리 흔히들 있죠. 거품이 풍성하고 잘 지워진다. 뽀득뽀득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비누들은 클렌징들은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그거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진짜 완전히 같이 다 이런 좋은 산성막을 같이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이렇게 클렌징에 되게 신경 쓰게 된 게 20대 때 중반부터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 자, 잘 기억해볼게요. 우리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10대 때 혹시 폼클렌징 쓰신 분들 많으셨나요?
사실 폼클렌징보다는 그냥 이제 폼클렌징이나 비누나 개념이 없이 그냥 세수하는데 쓰는 하나의 도구였잖아요. 근데 10대 때 저도 기억을 되짚어보면 사실 폼클렌징을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그냥 비누를 사용했고요. 사실 로션도 잘 안 발랐어요. 그런데 틱해야 바르는 로션이 그러니까 뭐 존땡땡 이런 베이비 로션 이 정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보습력이 굉장히 적은 얼굴에 끈적이지 않는 이런 로션들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그때는 사실 딱히 뭘 바르지 않아도 건조하거나 얼굴이 당기거나 이런 걸 전혀 몰랐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30대가 들고 또 이제 출산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 얼굴 자체에서 알칼리성이 들어왔을 때 이걸 중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확실히 떨어졌더라고요. 피부가 달라졌어요. 이 세안에 대한 저의 피부의 이 반응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어린 나이에는 사실 이 중화 능력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30대에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할 이제 능력도 없어요. 이제 좋은 거 쓰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잘 써야지만 내 피부 지킬 수 있고 사실 피부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는 어렸을 땐 사실 몰랐어. 막 피부 뾰루지 나면 그냥 좀 이렇게 지나면 금방 회복력도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나날이 시간이 지나니까 회복력도 떨어지니까 뾰루지 한 번 나면 얘를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피부도 늙어서 주름도 들어가는데 트러블도 생겨? 아 짜증나. 그쵸?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메이에서 나온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엔자임 파우더를 소개해볼까 해요. 제가 사실 파우더 클렌즈 굉장히 열풍일 때 집에서 사실 만들었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피부에 각질도 사실 웬만한 스크럽제 쓸 수도 없고 파우더 클렌징도 되게 깐깐해요.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좀 따지기도 했고 이 파우더 클렌징을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저는 얼굴이 아니라 전신 때문에 사용을 해봤어요. 몸에 스크럽을 알게 있는 스크럽을 쓰면 굉장히 건조해요. 때를 벗긴 것 같은 그런 뭐 개운함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때도 미룰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심한 각질 제거도 할 수 없어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거 쓰면 피부에 상처가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면역력 억제가 억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고 민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은 제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를 못 미는 대신 스크럽제를 선호하다 보니까 스크럽제마저도 너무 알갱이가 자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뭘 써볼까? 그래서 이제 파우더 클렌즈 한참 열풍일 때 그래 이걸로 내가 만들어서 내 몸에 써보자 하고서는 직접 만들었었죠.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천연 재료로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유통기한도 문제예요. 사실 근데 가류로다 보니까 다른 이제 뭐 화장품 로션이나 크림 이런 것보다는 유통기한이 좀 더 길기도 하지만 제가 극복할 수 없었던 건 약간의 입자. 요즘에는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입자가 더 곱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는 입자가 굵긴 한데 굉장히 이게 입자가 크다? 입자가 커도 자극적이진 않아요. 만들어 쓰는 건. 대신 냄새가 특유의 향을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특유의 향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후각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쓰는 걸 쓸 때는 아로마 오일을 첨가를 해도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다시 이제 그 향이 계속 은은하게 이게 남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비위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다가 다른 제품을 한번 바꿔봐야지 하는데 그 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한테 얻어 걸린 게 요거 아티스트리 스튜디오의 엔자임 파우더였어요. 얘는 소개하기를 저자극 데일링 클렌징으로 많이 이제 각질 제거라고 이렇게 딱 상단에 쫙 써져 있죠. 소개져 있죠. 근데 직접 사용해보니까 정말 입자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거품도 굉장히 작았어요. 이제 만들어 쓰는 거는 거품이 난다고는 하지만 이 시중에 이렇게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은 못 따라가요. 제가 또 만들어 쓰다 보니까 또 성분도 굉장히 깐깐하게 보잖아요. 근데 역시 이 향도 잘 커버를 해서 너무너무 향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입자도 너무 곱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각질 해주는 그 느낌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3, 4일 동안 이걸 연달아서 쭉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3일차까지는 사실 약간 거의 큰 차이 못 느꼈어요. 이 정도면 데일리로 쓰겠는데? 싶은 거죠. 근데 이거 4일째 되니까 사실 조금 이제 3일차까지는 딱 좋았어. 4일째 때는 살짝 주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맨날은 안 되겠다. 3일에 한 번 좀, 이게 3일 쓰고 이제 하루 이틀 쉬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얘도 일주일에 좀 횟수를 정해놓고 써야겠구나 싶더라고요. 이 안에서 소개된 요 엔자임 각질 제거 삼총사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이제 파파인이라고 해서 파파야 엔자임이 들어가 있어요. 요 파파야 엔자임이 어떤 효과냐면요. 살아있는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고 죽어있는 이제 각질들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 단백질 분해하는 게 여기도 이게 뭐 설명은 살아있는 각질이라고 하지만 사실 얘가 살아있고 죽어있고를 구분하는 게 그런 센서가 없잖아요. 그쵸?
너무 과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즉각적인 각질 제거에는 좋다. 지성인 피부인 분들한테는 피지 조절도 가능할 수 있을 만큼 잘 제거된다. 그 다음에 노폐물도 잘 이제 정리해주니까 피부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죽어있는 각질들 제거하고 나면 요 살아있는 이 피부들이 숨을 더 잘 쉬겠죠. 그래서 또 더불어 이렇게 제거해주고 나면 트러블도 금방 효과적으로 제거가 되겠죠. 여기 이제 더러운 미세먼지나 이런 게 남아있질 않으니까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충분한 피지 조절은 어쨌든 피부의 트러블 개선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파파야 자체는 트러블 피부나 아토피 피부, 그 다음에 건선에도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적당히 잘 조절해서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머쉬룸 엔자임. 말 그대로 버섯에서 추출한 그런 효소들이에요. 우리 버섯들 효소 굉장히 알고 있는 거 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요거는 조금 잘 기억이 안 나서 대본 살짝 보면서 할게요. 우리 뭐 노루궁뎅이 버섯, 그 다음에 뭐 말굽 잔나미 버섯, 그 다음에 차마버섯, 차가버섯, 잎사귀 버섯, 표고버섯, 흰 모기버섯, 아가리쿠스 버섯, 등등등. 꽤 많은 버섯들에서 이제 추출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주름 개선 효과가 있어요. 아세요? 그 다음에 피부 재생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타글루칸이라고 해서 이거 고가 화장품에 들어가는 이제 천연 효소, 원료인데요. 저도 이거 화장품 만들 때 주로 잘 즐겨서 넣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보습 효과 있거든요. 피부 깊숙이 수분을 좀 공급해주고 그걸 또 유지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얘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 그거보다도 더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비싸니까. 화장품도 대부분 이렇게 이런 저렴한 화장품 만들 때는 고가 원료 잘 넣지 않아요. 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보습제를 아무래도 선택해서 넣겠죠. 그런데 얘를 넣었다 그러면 아끼지 않고 넣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락토바실러스. 락토바실러스. 우리 흔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뭐 김치 우유, 그 다음에 요거트 이런 거에 발효시켜서 만들어낸 미생물이잖아요. 그래서 모유 속에서도 대량 존재된다고 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해서 상품화되기도 했죠. 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기도 하고요. 피부 미백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피부 면역도 증진시켜주고 염증도 완화시켜주고, 이것도 굉장히 고가 화장품에 많이 쓰는 원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딱 집어서 말하면 SK2 에센스 랑콤 랑콤의 에센스, 그 검정색 병에 들어있는, 그쵸? 걔는 굉장히 비싸요. 거의 일단 10만 원대가 넘는 고가의 에센스류에 들어가는 원료다. 하지만 가격 너무너무 저렴하다는 거, 진짜 착하게 만들어낸 화장품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제 돈 주고 사서 쓸 만큼 굉장히 성능도 괜찮지만 안에 들어간 원료도 그만큼 착하기 때문에 굳이 힘을 들여서 만들어 쓰지 않고 구입해서 써도 되겠구나 싶어서 그걸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거예요. 화장품들은 보면 이제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어필을 하죠. 사실 그게 광고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 좋은 광고 속에서 가장 좋은 부분들을 골라서 거기에 맞게끔 가장 정확하고 합당하게 저희가 골라서 사용하는 게 현명한 소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늘 지키고 싶은 나의 피부, 항상 젊었으면 좋겠고 항상 예뻤으면 좋겠고, 여자들의 욕심이자 또 하나의 권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예뻐질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꾸준한 관리가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좋은 화장품 같이 읽어보고 같이 골라보고 같이 잘 써보고 우리 항상 아름다운 우리들 되기로 해요. 뷰둥이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분명히 이 영상 보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제가 조금 더 좋은 내용들로 여러분 앞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요청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 거기에 응당하는 좋은 영상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